취소를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은 의의 메뉴에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 법정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줄 것이어야 돼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행위 시에 소급에 행합해 놓으시고, 자,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 하면은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을 뭡니까? 취소라고 합니다. 자, 소급해서 무효로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밑에 2번 갑니다. 바로 2번 제사강착이 기억하네요. 자, 우리가 법정 취소 사유는 뭐라고요? 제사강착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는 어디냐면은 29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29페이지에.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 우리 이런 내용을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을이 갑을 사기강박을 하면은, 자, 사기강박 해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이 의사표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의사표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무슨 권자라 합니까? 취소권자라 합니다. 취소권자. 그러면 취소권자는 우리 판소도 29페이지 되어 있지만 누구 있습니까? 제사강착 이렇게 기억한다고. 자, 우리가 제사강착하는 이유가 제사를 강요하는 건 시대착오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제사강착. 그럼 제가 뭔데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한 법률에 취소할 수 있죠. 사기당했을 때,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할 때,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할 때, 이 사람이 무슨 권자입니까? 취소권자죠. 그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대리인과 승계인이 무슨 권자라고요? 취소권자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대리는 법정 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더라? 이미 되어 있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취소권자예요. 임의 대리인은 없어요. 취소권이 없는데 뭐가 있으면 된다? 수권을 받으면, 본인보다 수권을 받으면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권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지 원칙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얘가 이제 미성년자야. 미성년자인데 이 사람에 누가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 있지요. 부모님. 그럼 미성년자가 한 매매 계약을 이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지만 누구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됐고, 승계인은 빚도 같이 받는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또 취소권자 되고, 특정된 물건을 받는 특정 승계인 또 된다 안 된다? 됩니다. 포괄 승계, 특정 승계인 둘 다 무슨 권자 된다고요? 취소권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 자, 이 전득자에게 취소 의사표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무슨 상대방? 직접 상대방만 되고, 자, 이 제3자인 전득자에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취소 의사표시는 전득자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취소권자 상대방 받고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 취소하면 아까 우리 법조문 읽어봤어요. 취소 의사표시.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를 하면은 소급해서 뭐가 되더라? 무효가 된다. 그래서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니까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 사람 앞으로 된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되죠. 그때 어떻습니까? 부당이득 반환한다고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제한능력자는, 자, 물어볼게요. 제한능력자는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미성년자 애들이야. 그 반환할 때 무슨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 현존이익.
파서 적어놔야 돼요. 선의일 때 또 현존이익, 악일 때는 손해의 전부입니다. 손해의 전부를 말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효과입니다. 효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40조에 보면은 취소권자는 누가 된다고요? 제사강착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이 대리인과 승계인에 한해서 된다고 돼 있어. 그 다음에 142조에 가면은 취소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141조로 가면은 취소의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과가 있습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반환할 때는 제한능력자 무슨 이 현존이 반환하고, 선의는 현존이, 악의는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한다. 이렇게 반환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취소권자가 누군지, 제사강자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대리인과 승계인 되는데,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예? 자,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뭡니까? 민법을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민법에 아주 단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민법을 전했어요. 자, 제가 초등학교 때 딱 나오면은 출판사 아저씨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 일로 와봐. 이 전집류가 있는데 정말 좋아. 네 하루에 100원씩만 저축하면 돼. 아시죠? 이렇게 꼬시죠?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생겼잖아요. 시원하게 살아야 합니다. 맞죠? 쫙 해줍니다. 선물 딱 받고 집에 가면은 누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 엄마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기다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는데? 이러면서 이제 묻는데, 제가 뭐 대답 못 하다가 어머니가 뭐냐면 이거 몽디 들고 오죠? 그래, 쭉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가 이렇게 든든해졌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지금 어머니 그렇게 했다가 이제 구속됩니다. 자, 맞죠? 옛날에 그게 팼잖아요. 맞잖아요. 사실 안 그랬어요? 여러분 안 맞고 곱게 자랐습니까? 그러나 보네요. 여성분들이니까 그렇겠죠. 남자분들 막 패는데. 자, 그래서 맞았어요. 맞고 이제 뭡니까? 자, 우리 어머니 누구라고? 법정 대리인이 저를 끄집고 가서 취소권 행사합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네. 이거 팔아가지고 뭐 하나 지자면서 막 하죠. 그래서 뭐야? 취소해버렸죠? 던져주고 취소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취소권자였구나. 법정 대리인이야. 알겠죠?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몇 번 그랬어요. 또 사인해주고 또 가서 두드리 맞고 다시 취소하고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됩니까? 또 사인 또 했어. 집에 가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맞은 상태가 지금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가서 했다가는 또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아저씨,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인 저도 무슨 권자다? 그렇지. 나 두드리 맞으면서 배웠어요. 대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지금 내가 취소권자였고, 어머니가 취소권자였네. 알게 된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또 뭡니까? 저는 또 했는데, 또 내려오니까 뭐 출판사 아저씨, 그때 삼성 출판사 아저씨가 와서 이제 뭡니까? 야, 학생해라 해가지고, 또 저는 시원하게 사인 딱 해주고, 집에 딱 갔더만 또, 우리 또 연락이 두드리 맞죠? 그래서 저를 끄집고 쭉 가서 취소권 딱 행사하는데 이 삼성 출판사 아저씨가 어머니 한번 앉아보세요.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정리 반드시 필요한 걸, 이건 또 아들이 있다면서 또 동생이 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죠? 주인이야. 무슨 말이죠? 주인은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우리 어머니가 사인 딱 때려붙다니까. 알죠? 사인 쫙 해가지고 딱 갔습니다. 가니까 집에 이제 누가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한판 붙는 거죠. 니나 니 새끼랑 똑같다 하면서 막 싸우는 거지. 에? 똑같지 뭐. 누가 났는데. 맞죠? 똑같죠? 네, 똑같죠?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뭐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다.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추인이야, 추인. 집에서 배우는데 추인을 하면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다시 또 찾아가서 전화해가지고 취소 좀 하겠다는데 이 출판사 아저씨가 뭐랍니까?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가 직접 사인해주고. 어머니는 능력자 무능력자?
능력자. 제한능력자도 아니고 능력자라고요. 사례부분 끝이야.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말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뭐니까? 능력자니까.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온배가 있습니까? X야. 그 시험 5번 나왔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절대 안 넘겨요. 안 틀려 우리가.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무슨 권자가 되고 취소권자가 되고 법정 대리인 또 무슨 권자가 된다고 하셔야 돼? 취소권자가 돼.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넘겼다 승계인이죠? 그 사람도 무슨 권자가 된다고? 취소권자가 돼요. 알겠죠? 취소자필 누구 돼야 되는데? 을인태 해야 되지. 정인태 하면 안 된다.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되는데? 무효가 되는데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데 내가 취소로서 돌려줘야 된다. 제한능력자야 무슨이? 현존하는 것만 돌려주면 된다고요. 악인은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되고. 됐어요? 이게 뭐예요? 취소의 전부 답니다. 오케이? 네, 됐어요. 그러면 갑시다. 110페이지요. 140조 있습니까? 법률행위의 무슨 권자입니까?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러면 제사강착이죠. 우리가 순서가 좀 다르게 있지만 쉽게 외우려고 제사강착하는 거야. 제사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제사강착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과 그 대리인과 승계인만. 자, 대리인 현관펜, 승계인 현관펜. 대리인 밑에다가 뭐라 적어놓고 저기 놓고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되는데 법정 대리는 동그라미 해놓고 취소권자, 임의 대리는 X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계인은 빚도 같이 받는 포괄 승계인 또 동그라미, 특정 승계인 또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또 동그라미입니다. 둘 다 무슨 권자다? 취소권자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 저 밑에 대리인의 현관펜 딱 해놓고 법정 대리인 취소권자, 임의 대리인 X 해놓으시고 승계인 또 현관펜 딱 해놓고 밑에 딱 내려가지고 포괄 승계인 되고 특정 승계인 또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특정 승계인 또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특정 승계인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 둘 다 무슨 권자입니까? 취소권자가 된다는 거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취소권자 1번 줄 것이고 제4강착 체크하시고 법정 대리인 또 취소권 가진다 했죠? 2번 동그라미 2번 임의 대리인은 있다 없다? 없는데 수권이 있으면 됩니다. 수권이 있으면 됩니다. 수권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3번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둘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필기 그대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입니다.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누구 돼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된다. 그럼 누구 돼야 된다? 상대방이 했다는 얘기예요. 옆에다가 전득자 X를 쓰고 취소 의사표시를 병인 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외우지 마. 한번 보세요. 을이 사기 강박했어. 그래서 매매를 해가지고 을이 재산적 이득을 취득했어. 그럼 취소를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 야, 네가 사기 강박했으니까 내 매매 계약 취소할게. 의사표시 취소할게. 할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을한테 해야 되지. 을이 넘겼어 병인테. 그 병인테 가서 야 취소권 행사할게. 병이 뭐랍니까? 네 눈대 이란다고. 병이 뭐라고? 네 눈대. 뭐 병하고 뭐 갑하고 뭐 관계 있어 없어? 병하고 을하고 관계 있지. 갑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 맞죠? 그 취소권 행사하러 병인테 가면 병이 뭐랍니까? 네 눈대 이란다니까. 네 눈대라고. 무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외울 필요 없이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야? 직접 상대방 을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병인태 취소권 행사해야 된다. 옵니까 X입니까? X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사기 강박 당했을 때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병인태 하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하라고? 을한테 하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도 이해만 해봐도 사기 강박한 놈이 을이고 매매계약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람이 을이기 때문에 을인태 해야 되지. 병인태 가면 네 눈대 하는데. 맞죠? 그럼 병인태 취소 의사표시 할 수는 없답니다. 알겠죠? 없다. 병인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시험 나오면 틀리면 안 돼. 취소 의사표시는 을인태 한다고.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을이 갑을 사경박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다시 병인태 등겼다. 취소유사 표시는 을인태해야 됩니까? 병인태해야 됩니까? 을인태해야 된다고. 병인태한다. X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틀리면 안 됩니다. 뭐 틀리면 이건 틀리지 말고 이해가 되는 상식적으로 그래 되는 거지. 맞죠? 우리 민법이 상식이 통하는 한문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풀면 돼. 알죠? 근데 여러분 자꾸 비상식으로 가니까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지, 답이. 아시죠? 이게 상식이다, 상식. 네? 요렇게 간다고, 법리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페이지 취소의 효과에서, 자, 봅니다. 141조 갑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본다. 자, 어디 현관편이십니까? 처음부터 무효.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우리 시험에 있답니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다고 나온 적도 있고, 소급에서 무효다고 나온 적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 옆에다가 현관편에 놓고 위에다가 소급에서 무효 같은 말입니다. 소급에서 무효. 그러나 무능력자는 이제 이거 용어가 잘못됐어요. 이거 제한 능력자는 이렇게 되죠. 제한 능력자. 무능력자는 안 합니다. 이제 법이 개정돼 있어요. 옛날 법 좀 가져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 무능력자가 아니고 뭐라고?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데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 능력자는 무슨 이익 발생합니까? 현존이익 상환합니다. 현존이익.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다. 그래서 소급적 무효, 부당이득 반환인데 제한 능력자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 자, 우리는 제한 능력자만 일단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지금 뭡니까? 1월달에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자, 우리 아까 뭐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까 뭐랬어요? 취소권 행사를 하는데 삼성 출판사 아저씨가 설명을 워낙 잘해가지고 너무 가쁘다 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뭐야? 법정되는데 추인했죠. 그럼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의 추인은 뭐의 폭입니까? 취소권의 폭이다. 알죠? 자, 그럼 봅시다. 저게 143조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현관펜을 넣으시고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굽니까?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사인하고 추인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가서 전화하니까 뭐랍니까? 안 된다 하지요. 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고요.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추인하면은 뭐의 폭이라고 그랬어요? 취소권의 폭이라 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여러분이 추인하고 사인해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매달 돈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고지서 날라올 때마다 저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아시겠죠? 예. 그 아버지하고 싸웠잖아요? 스트레스 누구 대표입니까? 저희 대표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를 보고 조폭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튼튼하게 자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사연이 엄청 많습니다. 저런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아시죠? 옛날. 자, 눈물이 난다. 네, 맞죠?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111조의 내용이 전부 답니다. 자, 그리고 143조의 아까 1항 봤죠, 지금? 다시 1항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구라 했어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가 있고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게 뭐의 폭이라 그랬습니까? 추인은 취소권의 폭입니다. 전조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 모르겠지요? 자, 저 앞에 내용이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라 했습니까? 직접 상대방이 한다 했잖아. 그러면 추인의 상대방도 직접 상대방이 해야 된다고. 아,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도 누구한테 해야 되고, 은인한테 해야 되고, 추인하더라도 누구한테 해야 돼? 은인한테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죠? 취소를 해도 누구한테 하고, 은인한테 하고, 추인하고 싶어도 은인한테 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네, 이렇게 됐다고. 자, 그럼 한 개 재밌는 얘기 또 해줄게요. 자, 우리 그 수강생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야. 어떤 내용이냐? 자, 외동입니다. 외동. 저희가 옛날에 그 북구에도 학원이 있었는데 북구에서 이제 그때 학원 했을 때
그때 수강생 중에 이제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외동에서 이제 중개업을 했었는데, 외동 알죠? 경주 외동? 예? 경주 가다 보면은 외동이라는 게 나와요. 알죠? 자, 우리 그 포항 쪽 가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가면 외동 휴게소도 있습니다. 알죠?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중개를 해줬는데, 요때 이제 뭡니까? 평당. 원래 1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에 팔았다고요. 응?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어. 얼마짜리인데? 10만 원인데 30만 원 팔았어. 예? 그리고 5년이 지났어. 5년이 경과한 후에 내가 사기당해서, 예? 예? 사기당해서 샀다는 걸 알게 됐어. 알겠죠? 그럼 사기당한 사람이 여기서 을이지. 맞죠? 그 무슨 여기 사기를 이렇게 쳤으니까. 맞죠? 아니, 매도인이 사기쳤잖아. 중개사 짜고. 근데 중개사는 저는 뭡니까?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줄게 팔아준 거야, 그냥. 예?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때 여기서 이 매수인이 무슨 권자다? 취소권자야. 맞아요? 사기당한 거 알았어, 뒤에. 맞죠? 그 매매계약 취소하겠죠? 야, 취소, 니 사기쳤잖아.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때 공인중개사에 우리 수강생 보고 니 콩밥 좀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러고 이랬었어요. 예?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있어가지고 취소 행사한다고 하고 뭐 형사 고소한다고 막 이랬는데 저희들이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자 이렇게 된 거 알게 됐나? 알게 됐대. 예? 왜? 팔면서 양도소득세하고 문제 생기니까 그거 갖고 뭐 이직하다 보니까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 팔았다고. 이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사기로 이제 고발한다고요. 막 난리 난 거야. 내가 어떻게 되냐고 할까? 뭐 어떻게 되냐고 한번 공시하고 지금 떼봐라. 요때 어떻게 되냐면은 요때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됐지만 현재 가액이 이게 평당 100만 원 하는 거야. 얼마 됐다고? 100만 원 됐어. 그러면 30만 원 주고 사도 이득 봤어 안 봤어? 봤죠? 그 매매계약 취소하겠어 안 했어요? 취소하면 30만 원 돌려주면 됩니다. 예? 얼마 더 벌었는데? 70만 원 더 벌었는데. 그러면 30만 원 투자해가지고 3배 이상 이익 받잖아 지금. 그럼 은행 가서 대출해주면은 평당 50만 원씩 대출이 돼요. 50% 대출되니까 토지. 아시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사기 당했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안 하지. 이때 뭐라고? 추인한다고. 에? 아, 나 취소 안 해. 뭐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이죠? 알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중개사가 또 가서 이제 뭐 욕태바지 듣다가 이 땅값이 지금 100만 원 한다고. 뭐 이때 이렇게 되면 나도 몰랐다 하는 거지. 끝까지 주장하는 거지. 나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이거 봐라 지금 3배 이상 올랐다고. 대출 받으면 니 대출 돈 반 받아가 쓰고 아래도 그래도 뭡니까? 20만 남죠? 평당? 300 몇십 명 됐습니다 이거. 알죠? 평당 300 몇십 명 돈 엄청 되잖아 이거. 그래서 니 돈 다 쓰고도 부동산 남아있고. 맞죠? 그러면 이렇게 좋게 됐는데 취소하겠어 안 하겠어? 취소하는 사람이 또라이죠. 맞죠? 맞죠? 이럴 때 뭡니까?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거 알고 내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 안 하고 막겠다고 추인하겠다. 그럼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취소를 하고 행사해가지고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땅값이 너무 올랐는데 내 취소하겠어 안 하겠어? 아, 이때만 한다고 추인한다고. 알죠? 그럼 추인하면은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누가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요거는 아까 취소권자가 나오잖아. 140조의 규정한 자가 누구야? 취소권자가 많은 겁니까? 추인하는 거지. 맞죠? 그리고 요게 이제 뭡니까? 사기당했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 한번 보세요. 판소노트. 30페이지 보면은 추인돼 있는데 갈로가 임의 추인이야. 임의라는 게 누구냐면 취소권자가 임의로 추인하는 게 임의 추인입니다. 근데 임의란 말 안 써요. 그냥 추인이란 말 쓰지. 법정 추인은 법정 추인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인이라 하면은 무슨 추인 얘기한다? 임의 추인.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멸한 후에. 자, 소멸한 후라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미성년자면 성년자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차고 사기 강박은 벗어나야 됩니다. 뭐 제정신이 돌아와야 뭐 할 수 있다고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다 적어보세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라는 것은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차고 사기 강박은 뭐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놓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하시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뭐하고 해야 됩니까?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자, 그래서 111페이지에 의의죠, 의. 자, 이제 법조 밑에 의 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자, 죽으시면 됩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뭐라고요? 뭐의 포기다, 형 앞에? 취소권의 포기다. 자, 요건에 취소의 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에 됐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고, 능력자, 차후 사기 강박은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별표를 해놓고 형합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말 수 있다고요?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자, 효과는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돼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인데요. 법정 추인. 자, 이 법정 추인은 어떤 내용이냐? 자, 일로 오세요. 자, 이겁니다. 취소권자가 사기 강박당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뭡니까? 자,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됐습니까? 무효가 됐잖아.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무효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넘긴다. 이런 행동하면 뭐라고? 추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다든지 돈을 뭡니까? 받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추인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 내가 이 부동산 받을 필요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돈을 받을 필요 없는데 받거나 준다는 얘기는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지. 내가 사기 강박 당했는데 매매계약 취소했어. 그럼 내 부동산 넘길 필요 없이 매매가 무효니까 넘길 필요 없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넘긴다든지 상대방이 돈을 주는 걸 받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추인이란 말 안 했지만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냥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런 행동을 하면 뭐로 본다고? 추인으로 보자. 법정 추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 추인은 지금 하면은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는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추인은. 법정 추인은 뭐냐면 전이경 담치강이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의 청구, 취소고자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뭐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추인으로 보는 제도예요. 그래서 법정 추인 제도는 언제 한다고? 1월 달에 합니다. 자,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이런 행동을 하면 누가? 취소권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추인으로 보는 제도를 법정 추인 제도를 하는데 요거는 더 상세한 내용은 1월 달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취소권자, 여기로 다시 와서 취소권자는 누굽니까?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대리인 누가 됩니까? 법정 대리인 취소권자 돼도 임의 대리인은 안 됩니다. 수권이 있으면 가능해요. 자,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자 되죠? 그럼 취소 의사표시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직접 상대방에 해야지 정득자에 하면은 안 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취소 효과는 어떻게 되는데요?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된다. 그럼 무효되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제한 능력자는 무슨이? 현존이. 요즘만 집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취소권자가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취소할 필요 없어, 이제. 예?
그러면은 취소권자가 뭐 하면은 추인하면 뭐의 폭이다? 취소권의 폭이다. 취소권의 폭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임의 추인은 첫 번째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가 뭐라고 했어요?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 차고 사이 강박은 벗어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하셨다는 것을 뭐하고? 알고 추인해야 된다고. 자, 이랬을 때는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추인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146조인 내용입니다. 자, 어디 갔냐면 112페이지 취소권의 단기 소멸 나옵니까? 맨 밑에 있죠? 자, 이거는 별표를 두 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27, 28, 29에서 3년 연속으로 나왔던 겁니다. 아시죠? 3년속. 취소권은 추인하신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가 됩니다. 네? 이게 취소권의 단기 소멸 제도인데 몇 년 지나면 추인하신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에 해야 됩니다. 넘었으면은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의 단기 소멸 제도랍니다. 취소권의 단기 소멸 제도.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 3년, 10년만 체크 딱 해놓으시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략하게 좀 설명한다면은, 자, 우리가 사기 강박을 했다. 예? 사기 강박 당했어. 우리 갑을 사기 강박을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자, 이 매매 계약은 몇 년 내 취소하셨다는 겁니까? 10년 내, 10년. 몇 년 내? 10년 내.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아시죠?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 정확하게 날짜를 해봅시다. 뭐 17세로 합시다. 17세. 자, 몇 년 지나면은 성년자 됩니까? 만 19세죠. 맞아요? 네, 그러면 2년. 자, 2년 지나고 아까 우리 뭐랬어요?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고 난 다음에 능력자가 돼야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럼 플러스 몇 년이에요? 3년.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돼요? 5년 지나면 돼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니까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몇 년입니까? 3년. 그럼 요때는 몇 년 돼야 됩니까? 5년 지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법률행위 하나부터 몇 년입니까? 요거는 10년이죠. 자, 이거거나 이거다 이 말이에요. 짧은 걸 합니다. 요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은 넘어가고, 자, 일단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법조문을 외워야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를 해야 된다. 안 하면은 뭐 한다고? 취소권이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만 정리하시고, 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로 가서 이제 조건과 기한이 있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118페이지 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14번 있죠.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나와 있죠.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소급입니다. 소급에서 무효되죠. 취소한 때가 아니고 소급에서 무효됩니다. 처음부터 무효죠. 설명했죠? 취소는 뭡니까? 처음부터 무효,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취소한 때가 아니고 소급에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취소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외웁니다. 취소급표. 취소급표. 아시겠죠? 그럼 틀릴 수가 없죠? 취소급표인데. 예? 안 틀리겠죠? 예. 기억나겠지? 자, 그래서 14번 O다 X다. X입니다. 1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OX? O 맞죠. 금방 했죠. 추인이 얘기하는 거죠. 추인. 맞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뭐의 포기? 취소권의 포기. 취소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앞으로 와서
이제 조건과 기한입니다. 조건. 자, 조건과 기한. 자, 우리가 이제 조건과 기한 이제 볼 건데, 이런 경우죠. 갑이 여러분 남편이고, 을이 여러분이에요. 공인,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동차를 그랜저를 니한테 줄게. 증여하게 됐어. 자, 그러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합격 안 하면 안 해줍니다. 알겠죠? 합격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오늘이 예를 들면은 뭐 2021년 1월 3일이다 봅시다. 시험 날짜가 2021년 10월 30일 예정입니다. 30일 예정이야. 자, 그럴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자동차 줍니까 안 줍니까? 합격이 되기 전까지는 준다 안 준다? 안 주다가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주는 게 이게 뭐냐면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정지조건. 근데 이미 줬다가 조건 성취하면 빼앗는 게 뭐냐면은 해지 조건입니다. 해지 조건이에요. 해지 조건. 자,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합격이 하면은 생활비 안 줘요. 그럼 그 전에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야. 주다가 불합격하면 아무것도 안 줘. 아시죠?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새가 빠지게 열심히 하기고 이렇게 했을 때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거는 기분이 좋은 거고 이거는 기분이 더러운 거고. 네? 맞죠? 네, 그래서 줬다가 빼앗는 게 뭐라고요? 나쁜 거죠. 네? 자, 하여튼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 무슨 조건이 한다?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뭐라고요? 해지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조건은 장래에 무슨 사실이냐면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기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임대차 계약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1월 1일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여기 기한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날짜 딱 정해져 있죠. 확실한 사실은 뭡니까? 기한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갑이 사망하면 이랬어요. 갑이 사망하면 사람인데 갑이 사망하면 이랬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조건 기한. 갑은 사람은 언젠가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걸 확실하잖아. 그러면은 뭡니까? 갑이 사망하면은 뭐예요? 기한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 요거는 조건이에요. 개가 죽으면 개집을 니한테 주겠다 했다.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개도 언젠간 죽잖아. 15년이잖아, 개들은. 개들은 15년 정도 살잖아요. 예? 최고 많이 살때 그 15년에서 20년 사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죠, 그 사람도. 돌아가시죠. 예. 요즘 말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알겠죠? 예. 죽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예. 왜냐면 가족의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맞죠?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는 어떻습니까? 개도 언젠가 죽잖아요. 개가 죽으면 개집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기한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기한같이 여러분 원하고 싶죠. 뭐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근데 불확실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100명 치면은 한 20명 정도만 됩니다. 20%. 맞죠? 그거 됩니다. 그래서 80%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우리 학원에서는 그래도 반대입니다. 반대. 우리 학원에서는 70% 정도 돼요. 아시겠죠? 70% 정도 돼요. 그래서
안 내시는 분이 한 30% 됩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공부량이 좀 적다든지 마지막에 좀 일이 좀 생기다든지 가족들이 일이 생기면 또 안 돼요 그때. 예? 하여튼 그러대. 하여튼 그렇다. 우리 자 하여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뭐 자동차를 그랜저를 미리 주겠다라고 하면은 불확실 사실이죠. 조건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걸면 뭐라고? 기한이라고.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걸면은 조건이라고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자 밑에 겁니다. 밑으로 가서 어디를 가냐면은 밑에 제2절 조건 있죠. 113페이지에 총수는 빼쁘고 자 조건 갑니다. 밑에 조건이란 줄 곳에 돼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현관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있고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해제 조건. 밑에 147조 1항입니다.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 현관펜 정지 조건에 현관펜 넣으시고 성취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때 효력이 생긴다 현관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정지 조건. 대표적인 예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 아파트를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합격을 하면 아파트 줘야 돼, 안 줘야 돼?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줘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2항 해제 조건이 현관펜 해제 조건에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조건이 성취하면 그 효력을 잃는답니다. 그럼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한 때 효력을 잃는다.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7조의 3항 별표해 놓으시고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하기 전에 소급 파기할 의사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한다. 약정 소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현관펜 어디 오시느냐? 소급 파기할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그 의사에 한다는 얘기는 약정 소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밑에서 정해야 돼요. 무슨 소급이 된다고요? 약정 소급이 된다 이러시면 되고. 자 정지 조건은 첫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자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에 무슨 사실에?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에 부과하는 부관인데 즉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이 있다. 아까 우리 봤던 겁니다. 넘기시고. 자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 아파트 주겠다, 차 주겠다 하는 게 대표적인 정지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두 번째 줄만 줄 거세요. 조건 성취하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이다. 그래서 예컨대 한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현황펜 불합격이죠. 불합격하면 증여계약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는 약정. 그럼 줬다가 빼앗는 겁니다. 줬다가 빼앗는 거. 그 증여의 효과는 불합격하면은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돌려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줬다가 빼앗는 게 뭐라고요? 해제 조건.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주는 거, 소고 취득하는 건 뭐예요? 정지 조건. 그래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조건이 나오는데 가짜 매매, 가장 매매 들어봤죠? 자, 가장 매매, 가장 조건은 마치 외관 사항은 조건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이 아닌 것을 가장 조건이란다. 마치 조건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이 아닌 것을 무슨 조건이란다? 가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서 자, 밑에 151조 봅니다.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뭐란다? 우리 103조 위반이죠. 이 대표적인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 이 첫 계약 전체가 뭐죠? 자, 보세요. 증여계약 전체가 뭐입니다?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처백에 주기로 했다. 을에게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증여계약은 뭡니까?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일 때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151조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자, 현관표 넣으시고,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그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항과 3항은 별표 넣으셔야 되고, 자, 2항과 3항은 불정무, 기해무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어떤 거냐? 이거는 시험 내면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불정무. 올해 또 나왔어. 기해무. 자, 불정무, 기해무. 자, 불능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면 무효를 하고, 기성 조건이면서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립니다. 근데 무조건 조건과 기한이 나오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이해를 한번 시켜봅니다. 자, 일단은 법조문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냐? 114페이지에 151조의 2항 갑니다. 별표 해놨죠? 조건이 법률행 시 이미 성취한 경우, 이미 성취했다는 게 무슨 조건이다? 주권하고 현관펜 기성조건입니다. 이미 성취한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한다. 기해, 무 이렇게 되시고, 그래서 해제 조건이면 무효한다. 그 다음에 3항 갈게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자, 줄거 있고 현관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때는 불능 조건이면서,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을 하고,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불능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할게요. 내일 해가 서쪽에 있었다면 1억씩 드릴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 어떻게 알았어? 이 불정무를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알았어? 불능한 조건에 주겠다고 붙이면 무효라고. 예? 아시겠죠? 무슨 말이죠? 불능한 조건에 주겠다고 붙이면, 내가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억 주겠다고 했다. 주겠다는 약정은 뭐라고? 불정무라고. 근데 안 가르쳤는데 알고 있잖아, 지금. 불정무. 자, 내일 또 얘기할게요. 바다가 육지가 되면 1억씩 드리겠습니다. 불능 조건에 주겠다. 무효. 불정무. 됐어요? 네, 그래 되고, 그 다음에 기해무인데, 이 기성 조건이 뭐냐면은 이미 성취한, 자,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양복을 사는데 기성복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성복 뭐야? 이미 기자, 이미 만들어진 옷을 기성복이라 한다고. 그러면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가 된 조건이 기성 조건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되는데 합격돼 있어.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주기로 했는데 이미 합격돼 있어. 이미 조건 걸 때 바로 합격돼 있어. 바로 주면 되죠. 그래서 기성조건이면서 정조건이면 조건이 없어. 무조건 주니까. 조건이 없죠?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근데 기성조건이면서 해외조건이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했다. 이미 불합격해 있어. 그러면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기성조건이면서 해외조건이면 효력이 없다. 기해무.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다 없다. 기성조건이라는 게 합격을 하면 주겠다는데 이미 합격해 있고 이미 불합격이 돼 있다니까. 그러면 요 기간에 간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얘기할 때 이미 성취가 돼 있다고. 알죠? 그래서 이제 기성조건이면서 정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거야. 바로 주면 되니까. 기성조건이면 해조건이면 바로 불합격돼 있으니까 바로 줄 필요는 없는 거지. 기해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불법 조건 밑에 양갈로 1번 설명했고요.
기성조건 나와 있죠? 자, 볼게요. 기성조건. 자, 기성조건이란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자, 어디에 핵심이 있습니까?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1,000만 주겠다. 바로 주면 됩니다. 맞죠? 기성조건이면 정조건이면 기정이잖아. 그러면 이미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면 되고, 해지조건이면 뭐 한다고? 무효가 됩니다. 지금 설명 이해됐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미 합격돼 있어. 바로 주면 돼, 그냥. 이게 무조건이야, 무조건. 조건이 없는 거야. 근데 합격을 하면 준다고 했는데 뭐 됐다고 지금? 해지 조건이잖아, 해지 조건. 해지 조건이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 불능 조건 가겠습니다. 불능 조건이란 조건이 법령이 성립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데, 자, 해가 서쪽에 있다면 1억 주겠다. 이거 아까 설명했죠? 뭐라고? 무효입니다. 불능 조건이면서 해지 조건이면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가 됩니다. 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억 주겠다.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뜨니까 불능 조건에다가 주겠다. 정지 조건 붙이면 뭐라고? 무효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옆에 가서 기한 나옵니까? 자, 요거 기한 나오기 전에 이거 외우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자, 남편이 공부하라고 카드를 끊어줬습니다. 맞죠? 열심히 해. 이번에 될 거야. 그랬는데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있어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다. 불정, 무, 기회, 무. 기회가 이번에 마지막이다. 기회, 무. 자, 일단 요것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요거 기억하고 반대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맞죠? 자,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뭘 한다? 기회, 무. 됐어요? 여기 반대로 이렇게 딱딱 가면은 또 무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불정무, 기회무 반드시 기해야 됩니다. 아시죠? 시험 치는데 이거 생각할 타임이 아니야.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면 바로 무효. 기성 조건이면 해지 조건이면 기해, 무. 알겠죠?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외워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기해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옆에 가서 이제 기한 갑니다. 기한은 무슨 사실에 의존하는 겁니까? 확실한 사실. 자, 그래서 밑에 의 봅니다.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에 현관편에 줘야 돼.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거. 불확실한 사실은 뭡니까? 조건. 확실한 사실은 기한. 자, 그 다음에 종류가 있는데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겁니다, 이거. 임대차 계약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게 시기부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12월 31일까지다. 31일 지나면 효력이 없어요. 종기부입니다. 그래서 시기부와 뭐가 있다고요? 종기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법조문 봅시다. 152조 1항. 시기의 현관편. 시기가 있는 법률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 그 효력이 생긴다. 시기 현관편, 기한 도래 현관편, 효력 생긴다. 종기의 현관편 2항. 종기가 있는 법률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종기, 기한 도래,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현관편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종류에서 시기, 종기 받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자, 칠판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날짜가 딱 정해지면은 확정기한이지. 근데 갑이 사망하면 나오죠? 요거는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 5년 전에 남편이 와이프 데리고 절벽에서 와이프 밀어붙잖아. 그래, 죽는 줄 알고 신고했는데, 시중신고를 했는데, 살아서 기어 올라왔어요. 그 처벌했어. 그런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갑이 사망하면 했지만 언제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실한데 기한인데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무슨 기한이 난다? 불확정 기한. 이해됐어요? 갑이 사망하면 개가 죽으면은 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죽는 건 확실한데 기한이야.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확정 기한이 난다고. 날짜가 딱 찍혀 있으면 뭐야? 확정 기한이라 부르고. 이해됐어요? 지금 용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야. 기한의 이익. 자, 기한의 이익은 뭐냐? 우리 판서 노트는 34페이지 내용이에요.
자, 기한 이익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자, 여러분이 뭐 대출 있습니까? 대출은 빨리 받아놔야 됩니다. 맞죠? 신용대출도 빨리 받아놔요. 이제 신용대출도 이제 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빌려주는 사람은 뭐랍니까? 채권자. 갚아야 되는 사람을 채무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3년 동안 나눠서 갚습니다. 자, 그러면 1억을 목돈을 쓰고 나눠서 갚아요. 그러면 이 3년은 누가 좋아? 채무자죠? 네. 이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153조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3년형이 뭔데요? 기한의 이익인데, 기한의 이익이란 정의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고. 근데 누가 좋아? 목돈 쓰고 나눠서 갚으니까 채무자가 좋죠. 그래서 기한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다가 이 채무자가 로또 됐어요. 로또를 막 사도 뭡니까? 아이고, 뭐 된 적이 없어요. 맞죠? 똑같죠, 여러분? 맞죠? 된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수강생 중에 보니까 몇 명은 보니까 뭐 몇 번 된 사람도 있어요. 응? 자, 2등까지 된 사람들. 1등은 아닌데 1등은 못 받고 2등은 본 적이 있어. 응? 2등 된 건 봤어. 2등은 한 3번 된 사람이 있었어요. 2등을 3번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응? 그거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 됐는데 시험 안 됐어요. 시험 안 됐어요. 그게 핵심이야. 자, 로또로서 히트 잘 안 맞죠? 시험은 안 됐어요. 예, 4년 전인가 5년 전에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 됐는데 하여튼 로또 100억 됐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1억 나눠서 갔습니까? 뭐냐면 전화하죠. 빨리 온나. 그래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한번 물어볼게요. 이자도 줘요 안 줘요? 은행에 전화해 보세요. 돈 얼마 뭐 이자가 5% 나가면 두 사람이 돈 갚을게요 그러면 잠깐만 계세요. 원금 얼마 있고요. 이자 얼마 있고 비용 얼마 있고요.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1억이 남아 있다 그러면 1억 몇 천만 원 아닙니까? 1억 몇백만 나오잖아. 맞죠? 네, 그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로또가 되면은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년 동안 나눠서 갚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잖아. 근데 외우지 말고, 이게 법조문에 시험에 나오는 건데, 내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돈을 다 갖고 건네라, 이 말이야. 우리가 대출금이 1억 남았다 하더라도 내가 로또 100억 돼 가지고 자 1억 다 갚는데 1억만 주는 게 아니고 이자하고 무슨 미용 중도 상환 수수료하고 뭐라 해가지고 쭉 하다가 몇백만 더 붙이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다 줘인다고.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기한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얘기는 돈을 다 갖고 끝내세요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법조문이 그렇게 해석만 되면 된다고. 자, 그러면 밑에 봅시다. 기한의 이익 봅시다. 기한 이익이란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서 당사자 받는 이익을 기한 이익이라 하는데 바로 밑에 줄에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찾았습니까? 그 기한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자, 어디를 넘기냐면은 118페이지에 16번입니다. 16번 옮기겠습니까?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해야 되죠. 118페이지에 16번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만 무효다 틀렸죠? 법률 전체가 무효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X.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의 내용 다 했습니다. 자, 우리 내용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내용을 끝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은 뭡니까? 세법입니다. 세법? 네, 세법입니까? 그때 2차책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다음 주부터는 물권법 들어갑니다. 물권법. 그래서 물권법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이 기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투여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물권법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습을 할 필요 없고요. 뭐 하라 그랬습니까? 복습. 복습을 하면은 언제 예습이 되는 거다? 1, 2월 달에 예습이 된 상황이에요. 훨씬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습만 하시면 돼요. 복습.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